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SEC가 바이낸스 기소에 이어 하루도 안 되어서 코인베이스를 기소했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기소 내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결국 바이낸스 기소는 코인베이스 기소의 예고탄이었던 셈인데요. SEC의 주장은 코인베이스가 브로커, 증권거래소, 청산소 등의 기능을 갖춘 통합 플랫폼을 1.8억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SEC의 등록 없이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그간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솔라나, 에이다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더리움은 빠져 있어서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SEC가 코인베이스에 기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더리움을 통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기소는 결국 이더리움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이더리움 자체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변경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힘먼 연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당장 SEC 우선순위에 이더리움을 미등록 증권에 넣느냐 안 넣느냐가 밀릴 수 있는 문제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와 끝까지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이고 그리고 대법원에 가야 한다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경한 대응책을 예고를 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SEC에게 명확한 암호화폐 증권 분류 기준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은커녕 현재 기소를 당한 처지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규제법 제정 관련 청원에 대한 응답이 SEC에 의해서 결국에는 거절이 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 CEO는 다음의 이유로 코인베이스가 업계를 대표해서 SEC와 소송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SEC는 우리 사업을 검토해서 2021년 상장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SEC에 토큰을 등록할 길이 없다.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SEC와 CFTC는 서로 상충되는 성명을 발표했고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미국 의회는 새 법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SEC와 CFTC가 서로 다른 상충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부분은 이번 하원농업위원회에서 발언한 CFT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에 암호화폐 규정 시행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CFTC는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SEC는 무슨 수로 미등록 증권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그리고 업계들도 힘을 합쳐서 오히려 SEC를 기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EC가 두 개의 거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왜 법적 소송을 제기했는지 어제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힘먼 연설 문서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날짜가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힘먼 연설 문서 그리고 임박한 리플 소송의 약식 판결이 대중의 비난과 함께 SEC의 암호화폐 관할권에 대한 입지를 약화시키게 만들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인지 SEC의 이런 다급한 기소가 그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힘먼 연설 문서 공개를 일주일 늦춰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6월 13일로 공개 일자를 연기하더니 토레시 판사의 고미에 맞는 힘먼 연설 문서를 공개하기 위한 문서 작업이 바빴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리플 소송으로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관할권이 어려워 보이니 두 거래소를 공격함으로써 그 욕심을 끝까지 끌고 갈 계획이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SEC 게리 겐실러는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가 말하기 달러 그리고 유로 등등의 화폐를 통해서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는 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디지털 화폐는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할 정도면 이미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SEC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신샤 루미스 상원 의원은 SEC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등록하는 길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고, 그리고 진실한 소비자 보호는 거래소들을 따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산업을 어둠 속이나 해외로 몰아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SEC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망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멘트와 함께 아무도 속지 않을 거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비록 SEC의 기소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약 20%가량 급락을 했지만 이 와중에 또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2,164만 달러, 약 281억 원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즉 공포 상황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역시 추가 하락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 XRP의 경우에는 소폭 반등에 성공해서 현재 708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보시면 오히려 공포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된 것이 보실 수 있는데요. SEC가 정부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해당 기소가 참 크게 다가오기는 하지만요. 정부기관인 만큼 소송의 근거가 명확해야 할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이 기소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SEC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리고 SEC가 이번에 접근한 법리적 접근에 대한 신뢰도 모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SEC가 이 소송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음을 이제는 많은 미국 시민들도 눈치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거대 거래소 바이낸스 US와 그리고 코인베이스에는 리플 XRP가 상장 폐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쯤 되면 리플 XRP 상장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